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조양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VV 에크모의 리서큘레이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실은 VV 에크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기전, 생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V 에크모가 작동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노란 네모 안이 일종의 이제 우심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3천판막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 우심실로 들어가고 그 혈액은 당연히 풀모너리 아트리 폐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원래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랩트 에이트리움, 랩트 벤트리클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VV 에크모는 보통은 페모랄 베인을 통해서 IVC의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혈액을 뽑아서 라이트 인터널 저굴라 베인 SVC를 통해서 혈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로우 RA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IVC가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정맥혈을 드레인을 하고 펌프를 통해서 산화기로 밀어넣고 산화기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 다음에 라이트 인터널 저골라 베인에 있는 캐뉼라를 통해서 상대 정맥으로 밀어주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된다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거기는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수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간단한 공식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다 매우 쉬운 내용인데 좀 생소하거나 우리 보통 그 책이나 일반적인 강의에서 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시젠 컨텐츠 하면은 중환자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한 번쯤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공의 펠로우 선생님들한테 옥시젠 컨텐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말을 하거나 일부 조금 공부를 하셨거나 최근에 강의 들으신 분은 뭐 1.34 곱하기 헤모글로빈 곱하기 세츄레이션 더하기 PaO2 곱하기 0.0031 뭐 이것을 이제 외워서 말하는 분은 없겠지만 뭐 대충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뭔데요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단위 혈액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옥시젠 컨텐츠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옥시젠 컨텐츠 산소의 양입니다. CO2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통은 저 공식의 여러 단위 때문에 데시리터, 100ml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100ml 안에 있는 산소를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양을 옥시젠 컨텐츠라고 하고요. 우리 혈액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방식은 두 개죠. 혈구와 결합해 있는 햄 몰레큘, RBC 안에 있는 흰 몰레큘과 결합해 있는 산소가 있고요. 우리 혈액에서 세포 성분을 모두 뺀 플라즈마라고 부르죠. 액체 성분의 플라즈마 안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들의 정상 밸류는 뭐 더더욱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책에서 찾아서 여기에 테이블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터리얼 블러드의 정상 파셜 프레셔 PaO2라고 하는 값은 90 정도라고 하고요. 세츄레이션은 뭐 당연히 98. 그리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정상치를 15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에 바인딩 되어 있는 산소의 양은 1데시리터 100ml당 19.7ml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장에 녹아 있는 정상 동맥의 경우 양은 0.3ml per 데시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옥시젠 컨텐츠가 되겠죠. 옥시젠 컨텐츠의
아터리얼 옥시젠 컨텐츠의 정상은 약 20ml per 데시리터. 혈액 100cc당 20cc. 이 산소를 1기압에서 풀어놨을 때 20cc 정도의 산소가 우리 혈액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동맥 시스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 보통 성인의 경우 5리터라고 하죠. 5리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25리터가 동맥계 시스템이 존재하고 나머지 3.75리터가 정맥계 시스템에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동맥계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산소의 양은 약 250 ml/ml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옥시젠 컨텐츠라는 그 말의 뜻은 단위 혈액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또 같이 배우는 내용이 옥시젠 딜리버리라는 용어입니다. 옥시젠 딜리버리가 뭐냐 그러면 또 옥시젠 컨텐츠 모르는데 당연히 이것도 모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역시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우리 심장에서 조직 방향으로 동맥계에서 우리 조직 티슈 올간 방향으로 전달하는 산소의 양인데 여기에 단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시간입니다. 자, 1분당 보통 1분당 우리 심장이 조직으로 보내는 산소의 양을 옥시젠 딜리버리라고 하게 되고 단위는 밀리리터 퍼 미닛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혈액 단위 혈액당 들어있는 산소의 양을 1분당 심장이 퍼내는 혈액의 양을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1분당 우리 심장이 몸으로 보내는 산소의 양으로 치환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옥시젠 콘텐츠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이 옥시젠 딜리버리입니다. 이 정도도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치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상 옥시젠 컨섬션에서 정상 카디악 아웃풋을 곱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옥시젠 딜리버리 약자로 DO2라고 쓰는 것의 정상치는 약 1리터 분당 1리터라고 합니다. 우리 심장은 1분에 1리터의 순수한 산소를 조직 방향으로 보낸다고 하고요. 우리 조직은 그 중에서 옥시젠 컨섬션이라고 하죠. 25%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25%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750 ml 분당 다시 돌아옵니다. 왠지 익숙한 숫자죠. 자, 100%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혈액을 우리 몸으로 보내주면 우리 SCVO2, 비너스 세츄레이션, 믹스 비너스 세츄레이션 정상치는 70에서 80 사이라고 하죠. 75%.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은 보내준 산소의 약 2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 라고 하고요. 이 산소 피지올로지에서 절반을 사용하게 되면, 즉 절반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쇼크 상태다라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또는 뭐 sepsis나 이런 것 때문에 소모가 증가해서 또는 남아서 오는 게 75% 정도여야 되는데 남아서 오는 게 50% 혹은 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샥 상태다라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공식들을 정리해서 쓰면 여기 하얀색 네모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죠?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크모 플로우가 분당 5리터이고요. 포스트 멤브레인 블러드 가스, 산화기를 거쳐서 환자 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혈액을 뽑아서 가스 어널리시스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헤모글로빈은 10g per 데시리터고요. PO2 레벨은 500mmHg라고 하겠습니다. 세츄레이션은 100%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의 이 혈액의 옥시젠 컨텐트와 옥시젠 델리버리 값을 구하라고 제가 하면 매우 쉽게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시젠 컨텐츠는 앞에 공식에 나오는 대로 1.34 곱하기 헤모글로빈 곱하기 세츄레이션 100%를 1.0이라고 여기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PaO2가 500이고 플라즈마에 녹아있는 양의 개수는 0.00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헤모글로빈에 바인딩 되어 있는 산소의 양은 13.4 ml이고요. 밀리리터고 플라즈마에 녹아 있는 양은 1.5여서 계산기로 제가 더해 보니까 14.95 ml per 데시리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는 에크모에 있는 혈액 포스트 멤브레인 세츄레이션에서 100cc당 14.95 ml의 산소가 들어가 있다. 옥시젠 컨텐츠는 그렇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옥시젠 델리버리 값을 제가 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옥시젠 델리버리 값은 여기다가 카디악 아웃풋을 곱하는 거니까 5리터 퍼 미닛은 50데시리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95는 그냥 15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옥시젠 컨텐츠 곱하기 에크모 플로우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은 750 ml per 미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 장비는 우리 환자 몸 쪽으로 1분당 750cc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에크모라고만 얘기했지 이 캐뉼레이션이 VV인지 VA인지 말을 안 했죠. 만약에 VA라고 하면은 그냥 750이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에크모의 DO2 값이 얼마냐? 그럼 계산해서 750만큼 환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VV는 750이 될 수가 없습니다. 750보다 무조건 작은 값이 되죠. 왜 그렇죠? 오늘 강의의 주제인 리서큘레이션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리서큘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VV 에크모의 피지올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진 션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써졌던 저 공식이 어렵게 보였던 것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뭔 리서큘레이션 뭐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뭐 이상한 개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션트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페모로 주굴라 VV 에크모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모랄 베인에 삽입된 캐뉼라가 IVC에 있고 IVC에서 혈액을 빼서 저걸러 베인 통해서 SVC 쪽으로 혈액을 산소화시킨 혈액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정을 할게요. IVC에 있는 페모랄 드레이지 캐뉼라에서 우리 몸의 비너스 리턴, 자 카디악 아웃풋이 심장 우리 몸을 다 한 바퀴 돌고 돌아와는 그것을 비너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비너스 리턴의 양은 카디악 아웃풋 양과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 혈액 중에 우리 IVC로 약 3분의 2의 혈액이 올라온다고 가정을 하고 3분의 2가 페모랄 베인에 있는 캐뉼라를 통해서 드레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가정이 오늘 강의의 주제인 리서큘레이션이 없습니다. 우리 에크모는 넣어준 피를 다시 빨아들이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정맥혈 세츄레이션을 제가 6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멤브레인 블러드의 세츄레이션은 100%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뭐 99점 몇 나오기 때문에 100%라고 편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폐동맥에서 측정한 옥시젠 세츄레이션 SaO2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 이제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매번 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뒤에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쉬운 얘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제가 비너스 리턴의 3분의 2가 에크모가 처리한다고 했고 리서큘레이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크모는 100% 세츄레이티드 된 옥시젠 세츄레이션이 된 혈액을 환자한테 넣어주고 그것은 리서큘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우리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게 3분의 2고요. 그럼 3분의 1은 뭐냐? 3분의 1은 에크모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가서 에크모 혈액이랑 섞이는 혈액이에요. 그것을 에크모 입장에서는 나를 거치지 않은 혈액이기 때문에 에크모 입장에서 션트 플로우, 션트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션트는 얼마죠?
에크모가 3분의 2니까 션트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례식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0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60 곱하기 3분의 1은 260 나누기 3, 86.6666, 86.7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펄모나트리 세츄레이션은 86.7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 이걸 물론 쉽게 구하는 사람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깜짝 놀라면서 황당하다라는 이제 표정을 짓게 되는데, 이 계산은 이제 논리적 오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임상 현장에서도 제가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 VV 페모로 주글라 킬레이션이 되어 있고 리서큘레이션도 없고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혈액에 IVC로 오는 혈액을 모두 뽑아서 이 에크모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면 폐동맥에서는 87% 정도 세츄레이션이고 87보다 높은 세츄레이션이 대동맥에서 측정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환자 본인의 폐가 거기다가 추가로 산소화돼 해준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87%보다 낮은 세츄레이션이 동맥에서 측정이 되고 있다면은 이 3대 1의 비율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겠죠. 2대 1의 비율에 문제가 생긴 경우겠죠. 2를 에크모가 처리하고 1은 션트로서 처리 못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변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션트가 3분의 1이었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것은 VV 에크모의 성능, 효과가 이제 산소 포화도를 올리는 거죠. 그것을 결정한 요소는 무엇이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쉽게 통제 가능하거나 말 안 해도 아는 거, 에크모의 플로우, 그 다음에 에크모에 달려있는 가스 블렌더의 세팅, 스윗가스 플로우라든지 FiO2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것만큼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요소는 뭐냐? 좀 전에 말했던 것들입니다. 에크모의 플로우,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인 리서큘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에크모에 보여지는 플로우 5리터면 5리터가 아니라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리서큘레이션이 그 중에 분당 1리터라 그러면 5리터에서 1리터 빼면 4리터가 되겠죠. 그것과 카디악 아웃풋의 레이쇼, 이것의 레이쇼의 인버스 값은 바로 션트겠죠. 아까 3분의 2, 자 2대 1, 카디악 아웃풋이 3이고 드레인이 2고 션트가 1이라고 하면 이 비율은 결국 션트 양이랑 똑같은 얘기고, 이 션트 양은 리서큘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은 비너스 리턴과 같고요. 일반적으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더하기 션트 플로우는 비너스 리턴과 같고 거꾸로 말하면 카디악 아웃풋과 같습니다. 맞죠? 예. 아까 3분의 2가 실제 에크모 플로우면 나머지 3분의 1은 션트 플로우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는 메저드 플로우에서 리서큘레이션 양을 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서큘레이션 우리가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리서큘레이션이 0이 되면 메저드 플로우는 실제 에크모,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와 같게 되고요. 자, 리서큘레이션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더하기 션트 플로우는 카디악 아웃풋, 비너스 리턴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션트 플로우가 증가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고요.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 첫 번째 두 줄에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리서큘레이션이 증가하면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는 그냥 플로우메트로 측정된 것에서 리서큘레이션을 뺀 거기 때문에 리서큘레이션 증가하면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는 줄어들고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와 션트 플로우를 더하면 카디악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약간 중요한 내용인데요.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면 에크모 플로우는 카디악 아웃풋이 늘든 말든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면 션트 플로우는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이 5리터에서 10리터로 2배 증가하면 에크모 플로우는 여전히 5리터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션트 플로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션트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가 생긴다든지 아지테이션이 있다든지 카디아프 증가 상황이 되면 션트 플로우가 증가하고, 션트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크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플로우의 양이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리서큘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제 에크모 플로우가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션트 플로우는 증가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하지 않냐 할 수는 있지만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왜 그런가, 혈액의 흐름은 어떤가를 정리하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까와 같은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V의 에크모에서 측정되는 플로우는 5리터고요. 이 환자의 카디아프도 5리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리서큘레이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리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VO2는 60%라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멤브레인 O2 세츄레이션을 그냥 100% 에크모 작동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PaO2 우리 다이솔브드 O2는 무시하십시오. 자, 여기서 제 질문은 1번 션트 플로우의 양은 얼마인가? 2번 이 환자에서 풀마트리 세츄레이션은 얼마일까가 질문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순식간에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션트 플로우부터 볼게요. 카디악 아웃풋에서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를 뺀 양이 션트 플로우라고 말씀드렸죠. 카디악 아웃풋은 위에 5라고 되어 있고요. 에크모에서 측정된 플로우도 5고,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 리서큘레이션 양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5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리터입니다. 그래서 션트 플로우는 이 환자에는 1리터가 되죠. 뭐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에서 폴모너리 아터리의 세츄레이션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례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5에서 1 리서큘레이션을 빼고요. 그 다음에 비너스 SVO2를 60이라고 했기 때문에 션트 플로우가 1이었죠. 션트가 1입니다. 그래서 46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465로 나오면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마테리 세츄레이션은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는 4리터였고 션트는 1이었고 4대 1의 비율로 믹싱이 되는 과정이고, 이렇게 아까는 2대 1이었죠. 이렇게 4대 1로 올라가게 되니까 폴마테리 세츄레이션이 아까 87%라고 했는데 92%로 크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실제로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러면 뭐 제가 확실하다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뭐 이것을 계산해서 써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르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SVO2 값이라든지 정확한 리서큘레이션 양이라든지 카디아프 다 모르긴 하지만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에크모의 성능에 플로우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찾아 나갈 때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그림이고요. 이제는 여기 나온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얀 네모에 보면 카디악 아웃풋 비너스 리턴과 같고, 비너스 리턴 카디악 아웃풋은 에크모에서 매절되는 플로우에서 리서큘레이션 FECC에서 F 리서클을 뺀 값 더하기 션트가 이제 되겠고요. 폴마토리 세츄레 SPaO2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것은 션트량과 실제 에크모 플로우 양, 그리고 총 분모는 CO2가 되고, SVO2 아까 계속 60%라고 한 값을 곱해서 우리가 가상의 PaO2 값을 구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ABGA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는 페리페럴 아터리에서 에올타에서 측정한 세츄레이션 값은 여기와 네이티브 렁 펑션 혹은 벤틸레이터 세팅에 의해서 한 번 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환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뭐 저는 나름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에크모는 체외순환을 이용한 산소 공급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VV는 순수한 산소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양을 뭐라고 해요? 시간당 에크모의 DO2 값이죠. 하지만 그냥 메저드 플로우에서 단순히 계산한 DO2 값은 아니겠죠. 오늘 주제인 리서큘레이션을 제거하고 봐야 됩니다. VA는 리서큘레이션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메저드 플로우에서 옥시전 컨텐츠를 그냥 곱하면은 그게 VA 에크모의 DO2 값이 되고, 그것을 딜리버할 때 VA 에크모는 카디오폴모너리 바이패스의 원리로 심장과 폐로 들어갈 혈액을 빼서 동맥으로 바로 넣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옥시전 컨텐츠는 보통 100cc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1dl 안에 있는 산소 기체의 양이고, 옥시전 딜리버리는 우리 심장이 조직 방향으로 전해주는 1분당 전해주는 산소의 양이다. 이 정도 개념을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VV 에크모의 생리학은 리서큘레이션을 제외한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와 카디악 아웃풋의 어떤 비율로서 결정이 되고, 그 비율, 그 차를 우리는 션트, 에크모가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에크모 플로우와 섞이는 션트 플로우의 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 PLS 같은 데서 측정되는 그 메저드 플로우에서 우리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리서큘레이션 양을 제거하게 되면 이펙티브 에크모 플로우 양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정도 개념을 오늘 듣고 이해하시고 환자를 보시면서 계속 적용해 보신다면 에크모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